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봄 개편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정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개장 직전에 정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전략으로만 핀셋으로 콕콕 뽑아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을요. 다행이에요. 주식명가 MT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휴 든든해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제가 처음 왔을 때 좋은 소식만 있으면 더 반겨주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유가뿐 아니라 또 물류 공급 측면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이 저가 매수 기회 그리고 조기 종료 기대가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흔들릴 때 오히려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는 기회로 접근해도 좋은 걸까요? 네, 전체 시장은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전쟁 발발한 지 12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수뇌부들에 대한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것이 전쟁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연휴 월요일까지 해서 시장은 변동성을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전일자 미국이 상승 전환해서 마감했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엔비디아를 위세로 한 반도체 섹터에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번 유가 관련된 리스크가 오히려 에너지단에 대한 니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프리마켓 안에서는 방산 종목들과 정유화학 쪽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산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 각국의 국방비 증대에 대한 포인트, 특히 이 이란이 주요국의 우방국에게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전쟁, 이 장쟁이 부담되는 그런 사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국방비에 대한 증대, 그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확대되어 있었던 구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원유 수급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나라이죠. 원유가 10불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한 100억 불 정도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국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산 섹터에 대한 수급 유입에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이 두 개의 종목은 제가 작년 4월, 아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다르게 현대 로템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로템, 특히 이제 UAE에서 50조에 대한 350억 불 정도 되죠. 방산 협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번 이란 전쟁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공망, 여기서 전투기에 대한 패키지 사업적인 측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등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NXT 시장에서 지금 현재 12.5%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넘지 못했던 25만 원 정도 수준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이 이번에 UAE 50조 그 방산 협력에 대한 이 포인트 안에서 이제 K2 전차에 대한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뭐냐면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았는데 여기에 현대 로템이 수전에 플랜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우주항공과 방산의 협약이다라고 본다면 현대 로템은 방산과 새만금의 시너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사실 오늘 NXT 시장에서 조금 크게 오르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매물 나오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니 그 구간에서 잡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K2전차와 새만금 사업까지 감안한다면 목표가 29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정학 트레이딩 전략 안에서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 선별하는 팁까지 전략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는 어떤 시선을 가져가야 할지 전략 더 강구해 볼 텐데요. 위원님, 사실상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내렸거든요. 때문에 성장주가 가득한 코스닥에 대해서 특히 제약바이오는 어떤 시선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기관과 외인들이 삼천당제약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올릭스 알테오젠 등등에 대한 매수 강도를 상당히 높였던 그런 포인트예요. 이 안에서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150조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집을 매각하면서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특히 이 150조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액티브 펀드 쪽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는 그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에 3상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통해 삼천당제약 그리고 D&D 파마텍 등등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또 한 번 자극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3월 달에 학회까지 그 일정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오히려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적인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 이 안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에임드바이오라고 하는 종목. 전일자 저번 주 금요일에 강한 상승과 지금 현재도 전 고점 전일자 저번 주 금요일에 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이제 특례 편입으로 코스닥 150에 특례 편입을 통해서 수급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동사가 가지고 나오는 게 ADC 제품이에요. 항암제 ADC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ADC 쪽은 아주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와 이제 알테오젠인데 에임드바이오가 지금 새롭게 대장에 대한 흐름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상장한 이후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고 이제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또는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 흐름은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적인 측면 그리고 홀딩적인 측면, 스윙적인 측면 모두 다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고점 관련된 그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히려 3, 4월 학회 모멘텀도 있고요. 이러한 리스크적 요소에서도 경기 방어 산업군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이자 에이빌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가 관련된 또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매력 구간에 대해서 종목 점검 받아봤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AI 특수로 전력난 내러티브의 대장주가 정말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흔들려도 이제 10만 원권에 대해서는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 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사실상 대형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기회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이란발 전쟁 리스크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었던 포인트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방문을 가서 지금 AI와 그리고 에너지 원전 쪽에 대한 그 세일즈의 성공적인 마무리, 회담 마무리,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그리고 가스터빈 쪽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11만 원 돌파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만 원 돌파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1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돌파 이후 지금 현재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잘 받고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 강도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13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형주들의 움직임, 특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30만 원 돌파 이후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타났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현재 10만 원 돌파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 이 이후의 움직임에 우리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MR 관련된 글로벌 세일즈에 대한 니즈 확대, 그를 통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 1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이란 관련된 이 변동성 확대를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전략적인 측면 대응 함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변동 구간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도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억울할 것 같아요. 위원님, 추세도 좋고 목표 주가도 높은 밸류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해서 계속해서 증권가에 대한 뷰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이오테크닉스도 기회의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눌리면서 오늘은 뭐 정유화 아니면은 방산, 조선 쪽으로 자금이 크게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그동안엔 정말 사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에 대한 전략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월 16일 정도의 추천을 1월 23일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구간에서 3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그리고 목표가 37만 원 돌파, 4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서 현재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저는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캐펙스 증대, 한마디로 증설에 대한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조정이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5일선에 대한 지지와 4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는 전고점 돌파의 힘에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7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바라보며 47만 원까지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올려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현대모비스 상승률 18%로 역시나 최고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 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로봇까지 또 그룹사에 대해서 계속된 긍정적인 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 가져가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제가 오전 어키7 이 스튜디오 방송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죠. SK 하이닉스를 8월 28일 날 안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모비스를 8월 29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 이 현대모비스가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말에 어느 정도 휴식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나타난 그런 구간, 특히 1월 달부터 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나타나고 있죠. 이때 강조드린 것이 다른 로봇 섹터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부품의 대장주는 현대 모비스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후에 5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났을 때 2월 23일 날 또 한 번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신고가 갱신이 나타났습니다. 신고가와 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지협을 잡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또 한 번 구종원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죠.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5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로봇주 탑픽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탑픽 5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막 오면서 핸드폰으로 방송 오면서 핸드폰을 딱 봤는데 S-OIL이 엄청난 상승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거든요. S-OIL이 순수 정유주로서 이 지금 기름,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크죠. 지금 전쟁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가 어디이냐라고 한다면 1차가 S-OIL, 2차는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S-OIL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4만 원 돌파 이후에 12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람코랑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9조 원대 프로젝트예요. 이 안에서 S-OIL의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한 원유 가격의 최대 수혜주임을 감안한다면 전 현재 구간 저는 12만 원대 극초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오늘의 고점 부근이 14만 원을 안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만 8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 트레이딩 전략으로 에너지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 안에서 S-OIL 14만 원 목표가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 위원님 제가 살짝 봤는데 요 그룹주 요즘 뜨겁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위아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새만금 구조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한마디로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 포인트, 연간 3만 대 규모에 대한 로봇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것인데 이 안에 현대위아가 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자동차 부품에서 물류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 11만 원 돌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신고가 돌파 이후의 움직임 기대하면서 목표가 14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8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14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탑픽은요 현대모비스였고요. 오늘도 뉴페이스 현대위아가 나왔습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텐데 조금 더 전략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우린 집중도를 높여야 되겠죠. 이란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특히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이런 전략을 짤 것인지 저는 이번 조정이 또 한 번의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제가 12월 9일 날 SK 하이닉스의 매수를 55만 원에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죠. 이번 조정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그룹과 반도체 그리고 이란 관련된 트레이딩 관점 대응 지금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동현의 럭키세븐 소통창구 입장하시면 이번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할 테고요. 이렇게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